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 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때문에 일어났는데 주방에 서 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아는 사람 이름이 입끝까지 올라왔는데 끝내 안 나와서 그냥 저기요 하고 넘어간 적은요. 그 순간마다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분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볼게요. 사실 이 걱정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순이 넘으면서부터 깜빡이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하면 마음 한켠에 그 불안이 자리를 잡아요. 딱히 큰 이유도 없는데 그냥 뭔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고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변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본인이 깜빡이는 걸 전혀 모르는 분. 가족들은 다 알고 걱정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의아해하는 분. 사실 그게 더 걱정스러운 경우예요. 스스로 내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불안해한다는 건 아직 뇌가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괜찮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도 불안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워낙 크니까요. 부모님이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본 적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 불안이 클 거예요. 오늘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불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을 거예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가볍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웃어넘기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혹시 나만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가족한테 말하면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서 혼자 속으로 삭히게 되고 그렇게 혼자 안고 있던 불안이 어느새 꽤 무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예순이 넘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요. 나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 걱정을 한다는 게 아직 내 뇌가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의미가 뭔지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깜빡인다는 게 다 같은 깜빡임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고 또 하나는 진짜 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먼저 자연스러운 건망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 했는지 모르겠는 경우, 누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 방금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이런 건망증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중에 생각난다는 거예요. 냉장고 앞에서 한참 멍하니 있다가 아 맞다 두부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자다가 새벽에 번쩍 생각나는 거예요. 방에 왜 들어왔는지 한참 서 있다가
다시 거실 가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힌트가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오르는 건망증. 이건 뇌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뇌도 나이를 먹어요. 젊을 때는 정보를 꺼내오는 속도가 빨랐다면 나이 들면서 그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거예요. 컴퓨터로 생각하면 오래 쓴 컴퓨터가 처음보다 좀 느려지는 것처럼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로 안 생각난다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잠깐 잊어버린다고, 그게 곧 치매의 시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릴 때 꼭 기억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예요. 냉장고를 열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동시에 아까 아들한테서 온 문자가 마음에 걸리고 거기에 TV 소리까지 들려오고, 그 상태에서 뭔가를 기억하려 하면 뇌가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뇌가 멀티태스킹에 지친 거예요. 젊을 때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더 좋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내 기억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처리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냉장고를 열 때는 냉장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뇌한테도 나한테도 훨씬 친절한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진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나중에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예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 오늘 아침에 아들이 다녀갔는데 아들이 왔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경우. 어제 있었던 일을 통째로 기억 못하는 경우. 힌트를 줘도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이건 파일을 불러오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에요. 파일 자체가 저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익숙한 것들이 낯설어지는 경우예요. 평생 다니던 동네 길인데 갑자기 어디인지 모르겠는 경우. 수십 년 써온 가스레인지 켜는 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누구인지 모르겠는 경우. 이런 건 단순한 건망증과는 달라요. 그리고 성격이나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원래 꼼꼼하고 정리를 잘하던 분이 갑자기 물건을 아무데나 두기 시작한다거나, 평소에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자주 화를 낸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겪는 건망증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왜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기는 걸까요? 뇌는 우리가 평생 쓰는 기관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밥을 먹고 소화하는 것도 다 뇌가 관여해요. 거기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뇌가 예순이 넘어서 조금 지쳐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데 관여하는 뇌의 부분은 나이 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하다 보면 방금 하려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면서 TV를 보고 있었다면 뇌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다가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뇌는 쓸수록 더 잘 작동해요. 나이가 들어도 뇌를 계속 자극하고 쓰면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걸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어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이에요. 그런데 뇌가 느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무기력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이 들면 느려지는 거면 내가 뭘 해도 소용없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변화에 민감한 기관 중 하나예요. 쓰면 쓸수록, 자극을 주면 줄수록 그에 맞게 반응해요. 근육이랑 비슷해요.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뇌에 좋은 자극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 상황에 비춰보고 생각하는 과정. 그게 다 뇌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감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웃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맛있는 걸 먹으면서 행복한 것. 이런 작은 기쁨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요. 뇌는 즐거울 때 더 잘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기분 좋은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뇌를 위한 좋은 습관이에요. 억지로 뭔가를 외우거나 어려운 걸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중에 한 번 활짝 웃는 순간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럼 일상에서 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창한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손을 쓰는 거예요. 손과 뇌는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굉장히 넓은 부분이 활성화돼요. 글씨를 쓰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화분을 가꾸거나 손을 섬세하게 쓰는 활동은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지고 다루는 게 뇌에는 훨씬 좋은 자극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뇌가 쉬는 것 같지만 사실 뇌는 대화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뇌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웃과 잠깐 이야기 나누는 것, 그런 작은 만남들이 쌓이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뇌는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것에 더 많이 반응해요. 평생 해오던 것만 반복하면 뇌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에너지를 별로 안 써도 되니까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뇌가 긴장하고 집중해요. 새로운 노래를 배워보거나 가본 적 없는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처음 보는 책을 읽어보거나 그 낯설미 뇌에는 좋은 자극이에요. 네 번째는 잘 자는 거예요. 수면이 기억력과 이렇게나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해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 정리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다음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잠이 기억력의 기초예요. 5번째는 걷는 거예요. 걷는 게 뇌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격하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건망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소엔 잘 기억하던 것들이 유독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안한 날에는 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은 경험.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오는 기능이 실제로 떨어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뇌의 기억 기능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인가 봐 하고 불안해할수록 오히려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건망증을 만들고 건망증이 또 걱정을 만들고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도 뇌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날과 불안한 날, 기억력이 다르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깜빡이는 건 치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건망증일 수도 있구나 라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신다면 그것 자체가 기억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망증을 걱정할 때 사실 기억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수면이에요.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이어지면 다음 날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건 저장하고 필요 없는 건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뇌가 밤새 정리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더 자주 깜빡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수면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잘 자는 것이 뇌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에요. 특별한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매일 밤 충분하고 편안한 잠이 뇌에는 훨씬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혼자 걱정하면서 끙끙 앓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나아요. 요즘은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비용도 많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검사를 받는다는 게 치매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마음 편히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만약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일찍 알수록 훨씬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고 혼자 불안해하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요즘 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봤을 때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놓일 수 있어요.
반대로 가족들도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건 함께 확인해 볼 이유가 되는 거고요. 혼자 안고 있는 불안이 가장 무거운 법이에요. 나누면 가벼워져요. 오늘 같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들고 올게요. 조용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요.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살짝 전해주셔도 좋고요. 자꾸 깜빡인다고 해서 다 치매의 시작이 아니에요. 힌트가 생기면 다시 생각나는 건망증, 시간이 지나면 떠오르는 건망증. 그건 뇌가 조금 느려진 것뿐이에요.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깜빡이는 걸 스스로 안다는 것 자체가 뇌가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진짜 챙겨야 할 건 그 불안을 혼자 안고 끙끙 앓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내려놓고 대신 손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잘 자고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뇌를 지켜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해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찾아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몸과 마음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쁘게 살아오신 세월이 있는데 이제 나를 위해 잠깐 멈추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셨어요. 걱정되는 것도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내일도 모레도 든든 시니어 튜브가 옆에 있을게요. 조용히 천천히 함께요. 오늘도 고마워요. 건강하세요.